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입시 교육이에요. 학부모들은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다 나빠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학부모들의 착각은 그거죠. 애들 게임 안 하면 애들이 공부할 거다. 네, 게임 안 하면 애들 본드하지 공부 안 합니다. 이런 저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낙관적 전제를 가지고 게임만 뺏으면 애들이 공부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학부모들의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두 개인데 이익 집단이 있죠. 하나가 교회고 일부 기독교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독으로 만들어야지 의학적 담론안에 포섭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의학적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당연히 돈도 거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 치료한다고 분명히 그 수도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도 한번 해가지고 할렐루야 시킬 것이고 그러면 애들 나을 거다. 성스럽게 치유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을 뭐 이상한 그 병원 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익 집단이 되고 이익 집단이 바로 누구를 움직이냐면 의원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법안 발의하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돼서 뭐랄까 일종의 공모라고 할까? 공모 관계가 만들어지며 그때 이제 이용되는 게 하여튼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편견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편견들 같은 것들을 이제 깔고 이용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편견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왜곡됐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게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과대하게 포장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E.T.라는 영화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E.T.를 보면은 E.T.는 지구를 정복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회에 무슨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초능력의 존재가 나타났는데 자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영화와 다른 점은 음악이나 영화는 지금 그 부모님 세대들도 다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고 이미 익숙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끝이 어딘지 뭐 시작과 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시는데 이분들은 마치 게임이 외계인처럼 두려운 거예요. 이 시작에서 끝이 어딘지 모르시는 거죠. 여기가 어디까지 빠져들고 어느 깊이까지 빠져들고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스스로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그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것들 지금 왜곡이 좀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을 보면 우리가 개인 중독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안으로 돼 있어요. 예, 치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중독 대상에 있는 것 중에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면 사실 모든 거예요. TV, 인터넷 전부 다입니다. 이러면 저도 지금 중독자잖아요. 저도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교수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인터넷 쓸 겁니다. 미디어 콘텐츠 다 포함되네요. 그럼 저도 중독자니까 저도 지금 좀 이제 원안에는 인터넷이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서 이제 교묘하게 바꿨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허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뭘 규제할 것인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안에서 나중에 계속 뭐 수정 작업을 하든지 뭐든 해야 아주 좁혀져서 진짜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모든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 대상으로 돼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하루에 한 14시간 TV 보세요. 그럼 TV 중독이죠. 어머니 중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외로우니까. 다른 사회와 혼자 계시니까 사회와 뭘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2조에 중독폐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의의 기준이 보면 정말 좀 애매모호해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 문제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 문제 너무 광범위하죠. 뭐 게임 때문에 뭐 중독이 돼서 뭐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게임 때문에 뭐 휴지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도 게임에서 보면 뭐 그 횡단보도 안 걷는 거 막 건너가는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이것에 의한 중독일까? 그것도 중독 피해일까? 저는 도저히 뭐가 이 모든 사회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사회적인 현상, 그러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넓죠. 사실 우리 법학에서 너무 넓은 것은 무효입니다. 너무 넓은 것은 누구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제를 못하는 거고. 아주 명백하게 그래야 규제가 되는 거죠. 업계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법이 발의됐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건가.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법인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뭐 업계에서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셧다운제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지금 이런 이제 게임 중독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청소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특정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현실적인 안들이 나올 텐데, 이게 뭐 또 다른 법안에서는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정보들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게임 중독법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해외 게임들이나 해외 미디어 콘텐츠들,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안을 그렇지 않고는 어떤 말도 말씀을 못.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법이 필요 없죠. 특별하게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오히려 이 현재 있는 법적인, 알다시피 게임사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도 예방 중독과 관련된 치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뭐 경험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게임 문화 재단이 부정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하고 있는 규모나 양이나 대상이, 예를 들면은 그 법에도 나와 있는 49만 명 정도가 중독자다라고 할 때, 그 49만 명은 사실은 다 조작된 통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없다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지나치게 과몰입해가지고 현실하고 뭐 가상적 세계를 구별을 못하고 좀 생활이 좀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있는 법이나 있는 제도 갖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 법을 굳이 만들려고 하냐는. 그럼 뭐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있는 법을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 정도.